지금 말씀하신 것 대학들 중에 이대하고 고대 언급이 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사실 이대하고 고대는 엄밀히 따지면 이제 소묘 들어오는 그렇죠. 중에 네. 기초소양 과목은 아닌데 네. 기초소양 과목이 워낙에 폭넓게 아우르면서 시험을 좀 볼 수 있으니까 네. 이 학생들도 이제 고대나 이대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이제 뭐 약간 몇몇 학교들 저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학교 중에 몇 개 학교들은 조금 실기 과목이 조금 특이해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소묘 드로잉에 해당하는 그 학교들인데 네. 이대 같은 경우가 원래는 이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던 문제 유형이 네. 객관적 사실 표현, 소묘를 해서 근데 2018학년도 미대 입시부터 약간의 좀 변수가 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조금의 좀 발상을 살짝 보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전에 뭐 동영상이라든지 네. 좀 참고해 보시면 실기적인 성향이 어떠한 이미지나 사물이나 이런 것들로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에 좀 발상을 좀 해야 되는 부분. 네. 근데 이런 학교들이 대표적인 학교 이제 이대 고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실기 과목에서 기초적인 표현력도 중요하지만 일부분의 그런 발상력도 좀 필요하다고 좀 네. 보여줘서 제가 같이 안내해 드렸고 네.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아이디어나 발상 위주의 중심의 학교였는데 또 반대로 이제 관찰 중심으로 좀 이제 문제가 좀 바뀌는 유형 추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의 조건이 좀 붙어요. 뭐 네. 봉지 안에 넣어야 되고 흘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그냥 단순하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트레이닝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응용력이 좀 필요해서 기초사양평가라는 과목 하에 좀 안내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네, 네. 그만큼 이제 과목끼리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그렇죠. 거고, 네네. 어차피 이제 정신이 이제 수능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수능의 그 성적, 자기 성적에 맞는 대학들을 조금 더 학교 준비하는데 연동될 수 있게 수업 프로그램 짜고 지도하는 것은 필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네.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최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최소 3등급 이내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기초소양을 주로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이제 3등급부터 한 4등급까지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어떻게 보면 미술하는 학생들 중 하나는 중상위권에 해당하죠. 그렇죠. 네. 네. 그 학생들이 기초 디자인을 좀 많이 하죠. 네, 맞습니다. 좀 아무래도 주위권 대학이 폭넓게 포진되어 있으니까. 네. 그리고 4등급 밑으로 네. 이제 5등급 이 친구들이 이제 좀 선호도가 좀 떨어진 네. 점점점 이제 보는 대학들이 줄어들고 있는 네. 사고의 전환과 발상한 표현을 주로 하는 네. 경우인데 물론 이제 예외는 있죠. 그렇죠. 예외적인 네. 학교들은 대학들도 많고 네. 세 가지 영역을 또 아우르고 있는 얘기들도 하다 보니까 네. 어떤 친구들도 예외적인 상황들도 있다 보니 정시 지원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네. 네네. 어떻게 보면은 입시에서 이제 수시 끝나고 정시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학과 관리보다는 실기 중심으로 하면서 네. 대학교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사실은 붙을 수도 있는데 전략을 잘못 세울 때에는 조금 이제 불합격하는 사례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반대로 이 친구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불합격할 수도 있겠지만 지원 전략을 잘 하고 학생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 특징을 좀 파악해서 지원 전략을 잘 짠다라고 하면 뭐 합격을 할 수 있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정시에서의 지원 전략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학교의 합격 당락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 중에 첫 단계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가장 올바른 지원 전략이라고 하면 우선은 이제 크게 지원을 할 때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상향 지원 그리고 소심 지원 이제 하향 지원이라는 말을 보통 언급을 그렇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이제 기준서는 1차적으로는 이제 성적입니다.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는데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리면 미대에서는 하향 지원은 없어요. 미대에서 하향 지원이라고 얘기하면 딱 하나예요. 비실기로 본인의 성적이 엄청나게 좋은 성적인데 이거는 무조건 붙는다. 그래서 성적 데이터를 100% 올인을 이제 활용을 해서 지원하는 경우는 하향 지원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성적대가 좋은 성적대인데 합격자의 성적 평균이 좀 낮은 대학교를 지원한다고 하면 그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실기 위주, 실기 80% 100% 실기 비중이 오히려 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데 실기는 별로인 경우는 아무리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이제 붙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제가 뭐 언급을 좀 드리자면 완벽한 이제 하향 지원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좀 여러 가지로 고려를 좀 해야 되는 건데 우선은 상향 지원을 했을 때에는 보통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기 성적, 실기력에 비해서
적게는 0.5등급, 네. 많게는 3등급까지도 커버를 해서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사례가 되기도 해요. 네. 근데 이런 상향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실기력에 의해서 뒷받침이 돼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실기 비중, 본인의 이제 실기에 대한 투자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신 지원은 보통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발표를 하고 있는 합격자 평균에 맞춰서 본인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향 지원은 이제 그런 평균 성적 대비해서 조금 본인 성적이 좀 우월한 상태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죠. 자, 예를 들어서 수능 성적이 약 평균 85% 정도 되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좀 좋은 편이죠. 근데 이 친구들은 굉장히 좀 많은 딜레마에 좀 빠져요. 그래서 가군에서 상향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대학교 공간 디자인과 의상 디자인은 저희가 작년에도 85% 정도가 붙었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1차에서 이제 성적으로 거의 이제 끝에 이제 간당간당하게 해서 붙은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차에서 실기에서 좋은, 실기와 면접에서 좋게 이제 본인이 이제 커버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면은 가군에서 상향 지원은 국민대학교, 네. 그리고 이대까지도 지원을 가능해요. 근데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성적으로 보통은 이제 소신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한양대 에리카 시각 디자인과가 보통 네. 이제 합격자 평균이 82%, 2%예요. 조금은 좀 이제 우월한 상황이지만 보통 이 정도에서 이제 소신 지원을 하는 편이고, 하향 지원을 하면 이제 국립강원대, 그다음에 이제 한세대학교, 이런 학교들을 보통 이제 하향 지원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하향 지원하는 이 학교들이 실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이제 상향 지원, 소신 지원, 하향 지원에서 좀 많은 고민을 좀 하게 되죠. 근데 의미가 없죠. 그쵸. 근데 보통은 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막상 이런 이야기를 드려도 하향 지원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소신 지원인데 이제 보통 상향 지원을 좀 하는 편이고요. 그만큼 이제 그에 따른 뭐 나군과 다군의 이제 밸런스 조절이 이제 필수적이거든요. 가군에서 본인이 좀 상향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나군이나 다군에서는 소신 지원 혹은 하향 지원을 보통 해서 이제 지원을 할 때 상향 지원, 소신 지원, 하향 지원을 밸런스에 좀 맞게 좀 지원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뭐 학원에서도 그렇고 이제 가르치신 선생님이 뭐 무조건적으로 고집을 부릴 수는 없죠. 왜냐면 이제 뭐 학생별, 그다음에 학부모님도 성향별, 그다음에 그 해 입시를 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상향을 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향을 다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게 정답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밸런스나 아니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조금씩은 좀 예상을 하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올바른 지원 전략인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원에서는 그 학생들을 오랜 기간 동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밀접하게 지금 뭐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티칭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성향이나 학부모님의 성향을 미리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네. 결국에 정시를 이제 수시를 다 시험 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뭐 물론 이제 최저 등급이나 이런 학교들도 있지만 결국에 수능 본 이후에 그 성적을 토대로 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사실은 좀 이제 지원을 할 때 너무 또 이제 그 걱정이 앞서서 그냥 내가 혹시나 실수할까? 혹시나 늘진 않을까? 슬럼프 타지 않을까? 이런 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목표한 그 실기력을 이제 따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걸 머릿속에 연상하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해야 돼.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원서 접수를 하는 시기가 실기랑 그 다음에 이제 실기를 준비하는 기간까지 고려를 좀 하셔야 되고 사실상 이때 수능 이후에는 학생들 거의 대부분 실기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늘 실기력까지도 조금 고려를 좀 해야 돼요. 근데 그 실기력 안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뭐 포함이 되겠죠. 얼마큼 늘 것이냐, 기본적으로 학생의 성실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학습력, 학습 태도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 또한 이제 학원에서도 어느 정도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뭐 부모님의 그런 니즈도 또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저희가 2020학년도 대비한 이제 입시 설명회 동영상을 쭉 촬영하고 있는데, 2020학년도에는 좀 변화 사항들이 좀 있나요? 우선은 크게 뭐 달라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많이 없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초반부에 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2018학년, 2019학년 이렇게 지나면서 사고의 전환 발상과 표현이라는 실기 과목이 많은 학교들에서 이제 너무 오래된 실기 과목이기 때문에
좀 변화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대학, 일부 학과만 좀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큰 변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기초소양은 확실하게 이제 일부 상위권 대학, 몇몇 대학들만 좀 선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그런 부분들 빼고는 사실상 큰 변화 사항은 없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저학년 때부터 확실하게 실기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본인의 실기력이라든지 실기와 그다음에 성적에 관한 관리들을 미리미리 조금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있겠죠.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사고에 관한 발생각 표현이 점점 쇠퇴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선택하고 있는 학교들이 이제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발상력을 요하는 실기 과목은 기초소양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기초소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좀 미리 저학년 때부터 어떤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기초소양평가라는 과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이성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거에 대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이 과목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이 상위권에 있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그림을 보는 평가 기준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될 것 같아요. 평가 기준에도 이것저것 좀 까다로운 게 좀 있거든요. 크게 이제 큰 준비 사항을 좀 한 단어로 좀 말씀드리면 다각적인 준비가 좀 필요하기는 해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전공에 대한 학습이 무조건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은 국민대학교를 마찬가지로 이제 면접을 봤을 때 질문 사항에도 포함이 되는데 문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요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실기 과목, 그 다음에 본인이 그 다음에 나중에 대학교를 가서 이제 진행해야 될 학과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미리 선행학습 혹은 독서를 통해서라도 좀 이제 깊이감 있게 좀 공부를 하는 게 좀 필요해요. 문제가 나오는 지금 유형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공간 디자인을 요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디자인을 요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시각 디자인 유형으로 요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서울대학교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첫 번째는 이제 전공에 대한 학습을 무조건적으로 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이 과목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들이 상위권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자격 조건이 어느 정도 되려면 꾸준한 이제 학과 관리는 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학과 관리 안에서 이제 내신 성적이냐, 수능 성적이냐라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수능 위주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정시에서도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신 성적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내신 성적은 사실 수능 성적 관리하는 친구들이 내신 성적 관리가 안 되는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학교별 특성이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수능 성적에 비해서 내신 성적은 관리는 하되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으로 굳이 막 이렇게 노력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개인별 성향이나 개인별 이제 성적 그 데이터베이스에 좀 따라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꾸준한 학습, 학과 관리가 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하기는 해요. 제일 중요하긴 한데 제가 이 중요한 세 번째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학교에서 지원을 했을 때 제일 마지막 단계거든요. 합격하느냐 마느냐의 단계는 결국은 이제 꾸준한 실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초소양평가를 보는 학교들이 평가 기준으로 제 1순위를 두고 있는 게 관찰력 혹은 이제 표현력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실기를 문제를 받았을 때 갑자기 뭐 되게 특이한 실기를 한다고 붙는 학교들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기본기 위주로 그리고 기본기에서 조금 더 응용된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꾸준하게 저학년 때부터 그 학과별 그 실기 과목별 특성에 좀 맞춰서 관리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공에 대한 학습, 두 번째는 학과 관리, 세 번째는 실기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보편적인 이야기인데 이 세 가지를 다 다각적으로 저학년 때부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제 기초소양평가를 통해서 대학교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일단은 뭐 이제 매우 이제 아이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대학들이 이제 실기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기초소양이 중심으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실기 중심 전형의